안녕하십니까. 경제매거진의 박선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또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게 바로 세금이죠. 자, 그런데 혹시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정작 나중에 세금으로 많이 떼인다면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첫 순서에서는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절세 요령과 절세 상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세금을 덜 떼이는 세테크야말로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성배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 금리가 높은 상품, 네.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상품을 찾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은 잘 안 따져보게 되는데요. 재테크가 세테크로부터 시작된다면 이 세테크의 기본 뭐라고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도 비과세 상품이 뭔지, 또 비과세 상품의 자격 요건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자기가 들고 있는 상품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절세 효과를 가져다주는 상품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값 깎아 500원, 차비 아껴 1,000원, 이렇게 꼬박 1년. 억척스럽게 아끼고 모아도 도무지 저축하는 재미가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돈을 묶어놨는데 많이는 못 줄 망정 뭐 이거저거 뭐 떼고 나면 어떤 도둑맞은 기분이랄까? 그중 한 몫을 하고 있는 세금. 나름 재테크를 해도 절세 전략에 소홀하면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절세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그만큼 이자를 늘리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고수익을 위해 다양한 재테크를 활용하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 직장인이다 보니까 유리지갑이다 그러면서 세금을 다 떼가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전이 최고. 오직 예금만 이용하는 자영업 가구. 항상 고민되죠. 예탁금 이제 찾을 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보통 세금하면 연말정산 때에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다가 앞으로는 잘 챙겨야지 이런 다짐들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요즘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 재테크에서도 세금이 때로는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 나에게 딱 맞는 실속 세테크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47살의 배영숙 주부. 자영업을 하는 이 댁의 여윳돈은 배 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5년 넘게 가까운 단위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4.2%까지도 내려가고 1년 전인가? 그때는 3.8도 주더라고요. 1억 7천여만 원을 1년간 넣어두면 작게는 1.4%에서 최고 15.4%까지 세금을 내는데요. 비과세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아도 세금은 1년간 받는 이자의 10%가 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도 직장인에 비해서 적은데요. 또 돌려받는다는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부럽다?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 네? 그냥 보너스 받은 느낌. 꽁돈 생기. 흔히 세테크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부자들만의 이야기 같지만 세테크는 이제 필수입니다.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4.3%. 시중은행의 1년짜리 예적금 이율은 대부분 4%를 밑돌고 있는데요. 이자를 고스란히 받아도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깎이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떼게 되면 재테크로서는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줄여주는 절세 상품은 갈수록 줄고 관련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일반인이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남들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돌려받는데 저는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될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 거 다 내거든요.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간 지금 13번째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 배영숙 씨 그리고 맞벌이 직장인 임경선 씨 결혼 2년 차인 임 씨의 경우 재테크에 적극적인 만큼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5년 이상 가입하면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고 뭐 10년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전환해가지고 뭐 매달 얼마씩 받는데 다 비과세다. 뭐 그런 상품들이 소개를 많이 받아서 임 씨 본인은 연금보험에 남편은 연금저축에 매달 20만 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보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금저축이 해당이 되는데요.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기존 300만 원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상품으로 꼽힙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26만 원에서 154만 원까지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경우는 두 개 합쳐서 400만 원이기 때문에 34만 원까지 들렸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면 소득공제를 다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이 1,200만 원만 넘어도 절세 효과는 66만 원으로 월 5만 5천 원의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임경선 씨와 같은 직장인은 물론 배영숙 씨와 같은 자영업 가구도 절세를 위해 꼭 챙겨야 할 상품으로 꼽히는데요. 55세 이후에 이걸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연금으로 안 받고 한꺼번에 받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받았던 세금 혜택 부분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금 형태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말뜻 그대로 이제 노후를 대비한 연금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영업, 개인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절세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이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은퇴 시에 생활 안정을 위해 시작된 공적 제도로 납부 금액 중 연 300만 원까지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 7월까지 1년간의 단기간에 5만 명이 가입하는 대폭적인 가입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서 120만 원 한도 중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불입하면 48만 원이 소득공제에 추가가 되는데요. 소득공제형 상품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여윳돌은 모두 예탁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예금파 배영숙 씨. 부부의 비과세와 세금 우대 한도를 모두 써도 부담을 해야 하는 이자 소득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더 이상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해서 생계형 저축을 가입할 수 있어요. 부모 명의로 했다가 내가 찾더라도 이제 금융상품은 명의신탁이 가능하니까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님 명의로 생계형 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만을 위한 투자 상품으로 가입이 까다로운 대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통해서 가입하는 여타 금융상품에다가 생계형저축 한도를 쓰면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 이 범용성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 또는 성인 자녀의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시키면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보다 무려 10분의 1 이상 이자 소득세가 줄어드는데요. 특히 배영숙 씨의 경우 상호금융사의 1인당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1억 4천여만 원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을 시키면 만약의 사태에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절세형 상품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맹점이 있어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단위수협이 상호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테크 비중이 주식형 상품 80% 이상인 임경선 씨의 경우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간접 투자인 펀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해외 주식은 모든 수익의 15.4%의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해외 주식이 있을 경우 세금 걱정 때문에 놓쳐야 할까요? 생계형 비과세하고 세금 우대 상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수익 상품에 좀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 더 여러 가지 어떤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적금이나 예적금에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비과세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 해외 펀드가 되던 이런 것들, 대안투자, 수익률이 좀 높은 것들에 그 세금을 물리는 그런 상품에 비과세나 세금 우대를 접목을 시키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생계형 저축으로 3천만 원을 이율 4.5% 은행에 넣을 경우 135만 원의 이자가 생기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를 해외 주식 상품에 넣어서 8%의 수익을 거두면 240만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과세가 되므로 돈을 불리기가 더 유리한 것이죠. 너무 주식이나 너무 저축에 이렇게 쏠리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투자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투자 기간을 선택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낮은 이자, 더해지는 세금만 따질 게 아니라 아깝게 나가는 돈도 챙겨볼 만한데요. 현금 인출, 타은행 이체 등 은행 서비스를 영업시간 이외에 이용하면 건당 1,600원까지도 돈이 들죠. 이때 월급 통장 없는 주부나 학생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과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또 혹은 뭐 체크카드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수료 혜택 주는 그러한 이제 요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 위주로 쓰신다 그러면 또한 비과세, 세금 우대 등 나에게 절세 한도가 있음에도 챙기지 못해서 일반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영숙 씨는 재테크 자산 일부를 수년 뒤에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고려 중인데요. 이 경우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세법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최소 증여 자산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낮을 때 우량 종목을 선택해서 자녀 명의로 증여를 할 경우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증여가 끝났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면 고액의 자산을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배 씨에게는 낮은 금리의 예금에 몰려있는 자산을 수익을 높이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조금씩 배분할 것을 권했는데요. 지금처럼 예적금성 상품만 활용해서 세테크를 한다 해도 배 씨 댁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1년에 256만 원. 배 씨가 받는 연간 이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테크 잘하고 못하고는 따지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본인에게 주어진 그러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어진 한도를 최대한 찾아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낮은 은행 이자에 의욕을 잃거나 고수익 장담에 현혹돼서 가장 확실한 재테크를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작은 것부터 실속 있게 챙기는 재테크야말로 큰 자산의 밑거름입니다.